녹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네, 보기에 대한 설명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불. 이건 좀 많이 어렵던데, 문제가. 불가, 이불, 불, 이런 거죠. 여기서 불과 이불의 불은 음성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V, V 발음 섞여 있는 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예요. 예. 발음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니은에서 나의 리을과 나라에서 리을은 단어의 뜻을 구분한다. 단어의 뜻? 단어의 뜻이 구분될 거면 그거죠. 뭐 달, 딸, 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티읕과 디귿의 차이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무성음과 유성음을 나타내면 되는데 무성음이 안 울림 소리고요. 유성음 울림 소리예요. 그러니까 브 이렇게 되잖아요. 브. 그래서 뭐 노란 양말의 경우에 언제나 유성음이고 이건 항상 울림 소리죠. 항상 울림 소리고 그드부즈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 사이의 환경이 때 그러니까 이가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유성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음 유성음이 울림 소리고 무성음이 안 울림 소리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거죠. 모음이니까 울림 소리고요. 불 할 때 리을도 노란 양말 때 리을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그드부즈 같은 경우에는 울림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무성음이 안 울림 소리고 유성음이 울림 소리다. 이거 구분을 하면 되고요. 뭐 설치음과 탄설음이라고 하는데, 음, 설치음, 탄설음 모두 리을이 맞다. 뭐 L과 R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날, 나라, 나, 나라. 아무튼 이거는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냥. 그다음에 국어의 의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음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받아나는 소리. 이거 맞죠?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죠. 울림 소리가 흐름 방해 안 받는 거고. 모음은 기본적으로 성절성을 갖는데, 그 성절성이 음절을 만드는 성질 해가지고 성절성이 음절을 만드는 성질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 모음과 반모음, 이 모음, 결합한 모음 전제하자는 이거 두 개 합쳐보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 짝대기 두 개 꺼진 건 없죠. 고요. 음성은 추상적. 음, 음성의 경우엔 실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의문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말이 나오니까, 의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아, 뭐 어떤 경우에 니은 첨가가 된다거나 비음화가 된다거나 유음화가 된다거나 음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음성은 뭐 실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음운은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절성이 음절을 만드는 성질을 성절성이라 한다. 그다음에 국어의 음소 중 반모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반모음 같은 게 반모음 이중모음 야, 여, 요, 요, 이야 할 때 이런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반모음 이, 우는 각각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속한다.
그러면 키위. 이쪽이 전설이죠. 왼쪽이 전설이고 이쪽 후설이니까 이게 이고요. 이건 우 쪽이니까 전설 후설 맞고요. 국어에서는 오우와 오우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고 국외음화에서는 단모음 이와 이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죠. 반모음은 항상 단모음보다 선행한다 했는데 1, 2, 3번 제끼가지고 아마 4번 했던 것 같은데 의. 그냥 의를 보면 의가 먼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모음 같은 게 이를 말하는 거죠. 이랑 우가 반모음인 것 같고 일단 반모음을 규정할 때 이랑 우가 반모음인데 항상이 아니라 의 같은 경우에는 의라는 단모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반모음이 항상 단모음보다 서행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음운 변동에서 수의적 변동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일단 수의적 변동이라는 게 규칙이 없다는 거 수의적이랑 필수적이랑 이게 두 개 구분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럼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규칙이 없는 거. 그럼 국물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라는 규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고요. 수의적이 아니고 흙 같은 경우도 일단 끝소리 규칙이죠. 리을 기억에서 대표음은 기역이죠. 리을 기역에서. 그다음에 안기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안기어인데 안겨로 하는 게 뭐 딱히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런 규칙 안에는 없잖아요. 난로 같은 경우에 유음하라고 딱 그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비음 하나 유음 하나 이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필수적이고 할 수 없으면 수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운 변동 현상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방아, 남비, 방아. 기억은 탈락인 것 같고 남비. 니은은 구개음하고요. 기억은 탈락인가? 이게 발음 기호로 딱 있으면 방아, 방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자의성, 역사성 같은데 남비가 냄비로 바뀌고 몸동화도 딱히 아닌 거고요. 일단 니은은 확실하게 구개음하고요. 통시적, 공시적. 통시적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공시적은 뭐 어문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방하에서 방하로 바뀐 거는 뭐 시대 변화인 거고 이거는 국외음하니까 국외음하가 공시적인 어문적 환경에 따라서 바뀐 게 공시적이다. 그러니까 규칙이 공식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시적이고 음, 통신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음동화도 아니고 자음동화도 더더욱 아니고요. 밑에 이거는 니은은 보면 무조건 국외음하거든요. 국외음화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국외음화는 음문의 교체? 교체. 교체. 축약 쪽에 더 가깝죠. 음.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딱히 아니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건 좀 어렵네. 이거는 아마 추가한 것 중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 말 같은 거죠. 그런 거 아마 좀 더 추가해놨을 거거든요. 뭐 성절성이랑 성절성이 음절을 만드는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단어들의 발음이 나기 위한 음 변동을 순서대로 바르게 지시한 것은 훑더라, 훑더라. 음, 끝소리 규칙. 근데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있으면 탈락으로 무조건 가게 되는데 일단은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훑더라. 경음화까지 됐고 할지 훑더라에서 받침 리을 티읕이 리을 디귿 티읕이 먼저 바뀐 티읕이 있구나. 그럼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자음군 단수나가 먼저네요. 그러니까 리을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음운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다음에 디귿이 이제 그거를 디귿이 이제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음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경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리을 디귿 있으니까 리을 디귿 중에서 한 개를 빼는 거죠. 그게 자원군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2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리을 티읕 중에 티읕이 먼저 디귿으로 바뀌는 게 먼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현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돋이, 구개음하죠. 니은도 이건 시간 변화고요. 그다음에 피동화주가 동화주에 후행하는 변동이다 이랬는데 피동화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죠. 바뀌는 애들 이게 동화주 바뀌게 하는 원인. 그럼 여기서 굳이 따지면 해돋이에서 굳이 따지면 피동화주 같은 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동화주는 이 디귿이겠죠. 동화주는 이거니까 이니까 디귿 티읕이 이 몸을 만나가지고 바뀌는 거니까 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가 역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디귿이 이를 만나기 때문에 순행이에요, 순행. 네. 그 다음에 기억은 좋은 방법의 변화, 좋은 방식이 다, 사, 자, 좋은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변화가 되면 이쪽 세로 라인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로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세로 라인으로 바뀌잖아요. 뭐 디귿이 니은으로 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세로 라인이 바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지읒으로 가는 거니까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좋은 위치. 그러니까 다 혀끝 소리인가? 디귿이 혀끝 혀끝 소리. DC는 그러니까 비읍은 입술 소리고요. 입술 소리고 여기 다시 이게 혀끝 소리고 경국의 영국의 목청. 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 변화를 수반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은 통시적 변화로 방법 변화가 아니라 한시 좋은 위치가 변했잖아. 2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브리트 버리겠는데 이거 이거는 통시적 맞죠? 그러니까 통시적 변화. 그 다음에 자음이 모음의 좋은 위치에 동화된다. 뭐 이것도 맞고요. 일단 동화주, 피동화주 구분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피동화주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피동화주가 바뀌는 거. 동화를 당하는 대상이고요. 동화주는 동화의 요인이고, 요인이 때문에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가고 그냥 순행이죠. 이쪽 부분까지 조금
뒤에서부터는 좀 괜찮은데 아무튼 여기 좀 더러워요. 문제가 내가 봐도 이런 거 왜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녹수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표준 발음법에 따른 소리 읽기가 잘못된 것은 와, 와, 와 괜찮은데? 와, 둬. 음, 와저쩌쳐. 와, 그럼 2번?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축약을 해도 장음으로 안 되는 게 와저쩌쳐. 와저쩌쳐가 축약을 해도 장음으로 되지 않는다. 저쩌처가 이게 와저쩌처 중에서 특히 이제 저쩌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어놓은 거는 이중모음으로 적어놨는데 발음할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 그냥 외워둬야 되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부하다. 맞고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상고대라 하고 안다미로가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성실하게는 아니고 안담 남의 책임을 맡아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 안담이 씌우다라고 하잖아요. 안담이 씌우다였는데 안담이 안담이 씌우다 이거 그거 맞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안담이 씌우다는 거 있고요. 안다미로라는 건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게 안다미로고 토파보다가 샅샅이 훑어가며 살피다. 음. 다음 밑줄친 말했듯이 옳지 않은 것은 마적, 파적, 적을 부순다. 농군 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오래된 체증을 고침. 심심풀이. 뭐 파적이라는 게 심심풀이는 있고 오래된 체증을 고침이란 도 있고 새우잠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편하게 자는 거 아닌가? 네, 새우잠 불편하게 자는 잠이죠. 안잠이란 거는 여자가 남의 집에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안짬이라고 하네. 안짬. 난장은 뭐 개파? 난장은 뭐 몰매라고 하면 되고 사관이 음,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사관을 트다 뭐 사관에 침을 넣다 뭐 그런 거고 일단은 파적이라는 게 심심풀이고 새우잠은 불편하게 자는 잠이고 여기서 아마 안잠은 뭐 숙식가정부 여자 숙식가정부고 난장은 몰매고 사과는 뭐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이렇게 외워두고 하면 되고요. 이것도 뭐 몇 바퀴 돌다 보면 한 바퀴라 더 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고유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노느매기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다 매기고 비나리치다 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첨을 해가며 환심을 사다가 비나리 치다고요. 그 비나리 환삼이 아니라 환심. 그다음에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를 가리산이라고요.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가 던적스럽다. 비나리 치다. 어첨을 해가며 환심을 사다.
그다음에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있는데 뜻으로 옳은 것은 이게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털 뽑아가지고 신 만드는 게 빡세니까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신의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꼭 갚죠. 그러니까 자기 털을 뽑 여기서 뭐 털은 머리털이겠죠. 머리털 그냥 미투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말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악과 풍자로 가득하 있는데 뭐 단순히 써놓으면 일필휘지겠죠. 일필휘지. 일필휘지? 일필휘지 맞네요. 가희 뭐뭐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첫 번째 화조월서 그냥 뭐 좋은 거죠. 꽃이 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 경치가 가장 좋을 때가 화조월석이고 위편 3절 이거 열심히 공부하다. 가죽 위 엮을 편 석삼 끊을 자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 이런 지금과 같은 책 형식을 뭐라 하더라? 뭔 텍스인가? 고텍스밖에 생각이 안 나지. 책 엮는 방식. 아, 이거 그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책 형태 그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씨 페이지 묶음책 갑자기 이상한 데 꽂혔다. 큰일 났다. 음, 진짜 높네. 아이고 생각나면 참 안 오는데 마지막에. 그 코덱스였다. 코덱스 고텍스 아니 코덱스였어. 뭐 하다 이랬지? 그 위편 3줄 하다가 아무튼 그 시절에는 대나무에 해가지고 가죽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세 번 끊어질 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다. 천이무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녀의 옷과 같은 거죠. 그냥 예, 이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천이무봉. 그러니까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거고 성격 등이 자연스러워
꾸민 데가 없다. 네. 이게 뭐 시나 문장이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이 극히 자연스럽다는 게 천이무봉이란 거거든요. 바느질 자국도 있는데 옷이 돼 있다. 그럼 막무가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씌운 배. 너도 이거 좆된 상황이잖아요. 좆된 상황. 망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만 적어놓으니까 모르겠죠. 네, 물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1번을 확실히 꼽혀주는 게 이게 권토중래 같거든요. 권토중래 같아가지고 제꼈고요. 이거는 아마 2번도 연목구어 같아가지고 연목구어가 아마 맞을 거예요. 연목구어가. 연목. 한자로만 이렇게 딱 티나면 되죠. 네, 연목구어 맞고요. 이게 호랑이 호자거든요. 호랑이 호자. 네. 그러니까 앞에 호랑이 있고 뒤에 이리가 있어요. 뒤 그러니까 전호, 전호, 호랑.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이리가 있고. 4번 이게 뭐였지? 천, 뭔데? 한자 사자, 필기 인식. 음, 천이무봉이구나. 천의무봉이네요. 오도 있잖아요. 천의무봉. 4번은 뭐 천이무봉. 방금 뭐. 그 다음에 시조에 들어가는 화자의 정서.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수하다 500년. 그러니까 뭐 인생 무상은 허무하다. 이런 걸로 찾으면 거죠. 그게 전부 지탄 시리즈예요. 비옥지탄은 확실히 제끼거든요. 비옥지탄 같은 거 살찐 거를 후회하는 거니까. 망냥지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양양자를 쓰면은 학문이 많아가지고 뭐 빡세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안 제끼고요. 1번, 2번 지금 했는데 서리지탄이라는 게 나라가 망해서 기장서, 떠날리, 갈지, 탄식할 탄 그러니까 기장만 남아있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궁궐토에 기장만이 자라 황폐한 거 뭐 하나 탄식이 해가지고 서리지탄으로 가면 되고요. 만시지탄이 만시지탄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만시지탄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 만시지탄은 이거 기회 놓친 거 이거고 망향지탄이 두 개다. 양양자 이거 양양자잖아요. 이거 양 쓴 거는 학문이 많아서 빡세다는 거. 진리를 찾기 힘들다는 거고 바다양자가 있는 거면 이제 힘에 못 미친 거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그걸 자기가 약한 걸 한탄하는 망냥지탄 이거 양자 보고 구분 잘해야 돼요. 네. 국어의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성분은 비교적 이동 자유로운 편이죠.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일반적으로 그렇죠. 국어는 체온도 조 플러스 쌀 좁쌀처럼 활용하는 단어를 일부 인정한다. 이거는 모르겠고요. 4번은 국어는 어두의 특정 자감이 오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둔 법칙 말하는 거죠. 둔 법칙. 그래서 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하다 싶으면 니은으로 바꿔 쓰고 이런 거고요. 3번에 체온도 활용하는 단어를 일부 인정한다는 말은 뭐 활용하는 건 용언의 의미 변화가 있는 말이고 활용이라는 게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인데 뭐 조 같은 경우 조비돼도 뭐 딱히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용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 활용되는 거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 해주면 되고요.
어디서부터 그게 추가된 거지? 어디서부터인가? 모르겠네. 품사가 다르는 거. 그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가진, 수목, 품사, 같다, 가지다, 다르다. 이건 형용사고. 하나, 하나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가전의 기본형이란 게 없지 않나? 수목금이고, 관형사와 지시대명사 구분하는 거. 가전, 수목 꾸미고 있고, 다르니, 사람 꾸미고 있고. 그럼 이건 관형사겠죠? 남자. 이것도 한이 남자를 꾸미니까. 이것도 관형사 있고. 가운데. 가운데라는 게 명사인가? 선물은 이 가운데 있다. 가진, 수모를 수식하니까 관형사 맞고, 다른 같은 경우에 사람 수식하니까 관형사 맞고, 하는 남자를 수식하니까 관형사 맞고, 이 같은 경우에 가운데를 수식하긴 하지만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선물은 저것 가운데 있다, 이것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다른의 경우, 서술성의 경우 같은 경우 모양이 다르다. 음,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면 서술성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성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서술성이 딱히 없잖아요. 뭐 사람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르다 사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은 다르다 뭐 좀 중상가 아무튼 서술성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말의 품사를 잘못 박힌 거. 헌 옷, 헌 옷, 뭐 새 옷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쁜 같은 경우는 기본이 예쁘다니까 형용사가 맞고요. 근데 일본 일본 그것도 없구나. 이것도 그게 없네요. 뭐 서술성이 없네요. 헌 같은 경우 헐다 원래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헐다라고 하면 뜻이 이상하니까 뭐 특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형사로 쓴 게 맞고요. 나는 그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게 조사라는 게 생략해서 말이 되는 거. 나는 그와 밥을 먹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하면 되니까 조사가 맞고요. 나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음, 싶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보조형용사라고 하네요. 이게 보조용언 해가지고 보조용언 하면 앞에 있는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사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그냥 얼추 1, 2, 3번 확실하니까 4번은 긴가민가 하고 그래가지고 4번 찍었던 것 같은데, 쉽다는 무조건 보조 형용사라는 거.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품사의 통용이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아저씨가 사주었다. 그가, 이거는 아저씨 수식하니까 이건 관형사. 저 아저씨, 요 아저씨. 그럼 이건 지시대명사겠네. 지시대명사고, 그가 또 뭐 굳이 상관없 같고, 이거 때문에 다섯 권 다섯 해가지고 다섯 권 다섯이 권을 수식하고 수관형사 다섯이 수사.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붙어 있으면 수사라는 거죠. 다섯 권 했는데 뒤에 조사가 없으니까 수관형사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제일 편하긴 편하겠네요. 다섯이 모여.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사고, 수관형사고. 그녀는 바로 떠났다. 나는 바로 이 바로도 한 가지 뜻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의 경우 체언을 수식해도 체언 수식 부사로 본다. 바로, 겨우, 무조건 부사. 바로랑 겨우는 무조건 부사라는 거.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인간적 모습, 인간적인 모습. 4번도 지금 보면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수사랑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수사는 뒤에 조사가 붙게 되고 수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없고 바로나 겨우는 무조건적으로 부사다. 바로 겨우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수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사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줄 친 단어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 밑줄 친 다른 품사의 분류 형태 중 형태 기준으로 적용하면 가변어, 가변어죠. 그러니까 다르다, 뭐 다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본형 생각하면 기능 기준을 적용하면 용언에 해당한다. 다르다니까. 예.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형용사겠죠. 주어 명사구의 성질을 상태화하여 서술한다. 절 구성 성분에서 필수적 성분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고 나와 생각이 사람들이 많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4번 갚으면 돼. 예. 3번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이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람이 서술성을 갖고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이거 알죠? 형용사로 쓰이니까 용언에 해당하게 되고 가변어도 해당되고요. 다음에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로만 나는 네가 시킨 대로만 했다. 일단 이거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명사, 의존 명사 아닌가? 아, 의존 명사도 보통 명사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가 맞고요. 잠시. 공부를 하면 앞에는 열이 안 나는데 등에만 열이 많이 등만 뜨끈뜨끈하고 팔은 또 춥고 보통 명사도 그러니까 의존 명사도 보통 명사의 일종이고 니은은 보조사겠죠. 대로라는 게 다른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사가 맞고요. 기억은 제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이죠. 의존 명사는 혼자 쓰면 못 씁니다. 니은 뒤에는 다시 조사 플러스 조사는 가능하죠. 뭐 뿐만 아니라 뿐 뿐만 뿐이 보조사잖아요. 만도 보조사거든. 그 보조사 뒤에 보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 뒤에 조사가 결합 가능하고. 다음에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어제 밥을 먹더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주어는 문장의 첫머리에 와 있죠. 내가라는 게 있으니까 해라. 제의 의문형 그리고 3번에 더가 동사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을만 부사 어제 내가
뭐 이거 1번, 4번은 확실히 제끼고 2번, 3번에서 일단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가지고 다들 약하죠. 저도 약하고. 격식체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하십시오. 청유문 하십시오. 이게 해라도 높임 표현인가? 비격식체 해요, 해체. 해라체. 그러니까 하십시오, 뭐 청유문, 뭐뭐 의시지요, 뭐뭐 시지요 하고 쟤는 뭐 합시다, 하는구려. 이게 하고 쟤고 하게는 뭐 하게 뭐뭐 하게 이거. 해라체가 평소문은 뭐뭐 는다. 네. 의문은 니, 냐, 니, 냐, 는다, 니, 냐, 정유자, 감탄, 는구나. 그러면 2번은 해라체 의문형 어미가 사용됐죠. 먹더냐 했으니까. 그럼 정답이 하면 3번이겠네요. 동사와 결합하여 더가 동사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들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동사랑 결합하기보다는 주어랑 호응이 안 맞는 거죠. 내가 먹더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했으니까 참 뭐 이상하다. 일단은 뭐 높임법, 야가 해라체, 해라체가 해라체 중에 야가 있다. 해라체 중에 뭐뭐 는다, 니 뭐뭐니 뭐뭐냐, 이게 해라체. 정유로 가면 뭐뭐자 하자, 감탄은 뭐뭐 누구 뭐뭐구나, 이게 해라체야. 그리고 비격시체 해요체 해체, 어, 명령, 종류, 감탄 모두 평소와 동일하다. 그다음에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 하나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정부는 수해 대책을 시급히 세우라, 이야 너무 질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1번, 3번에서 명령문, 음, 반무랑, 이건 직접이겠죠. 세우라도 이것도 직접인가? 간접이네. 얘야 너무, 아니, 잠시, 이게 간접인 것 같은데. 직접, 대화 형식, 알아, 어라, 고 간접은 매체 형식. 아, 이거 매체기 때문에 이거 표 쪽이죠. 세우라, 이런 게 간접이고, 넘어질라, 넘어질라, 으라, 간접 명령. 그다음에 부정문, 안부정문.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으로 의지 부정,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안부정문이고요. 이중 부정은 의미적으로 긍정을 의미하면 긍정문을 본다. 이중 부정은 부정이랍니다. 부정. 이중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정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뭐 맞고요. 명령문이나 청료문 등에서는 뭐뭐지 말다. 여기 뭐라 가지고 밥은 꼭 챙겨 먹지 말다, 말아라, 이런 거 같고, 초점에 의한 중의성은 생길 수 있죠. 이중 부정은 부정문으로 본다는 거. 내가 이거 정리를 해놨나? 음,
긍정문? 이중부정. 긍정문으로 본다는 소리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국립국어원에서 긍정을 나타내는 일을 가리킵니다. 보이시는 이중부정 부정문. 영어 이중부정.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무조건 틀렸잖아. 일단은 제가 아는 거기서는. 음, 이중부정문. 한 문장에서 부정소가 두 번 사용되어 내용적으로 긍정이 되는 부정문이라네.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문. 맞네요. 고 의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심적 의미, 가장 기본적이죠. 핵심되는 의미로 위헌적 의미, 개념적 의미, 사전적 의미고. 그러니까 외연적 의미랑 개념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적 의미는 뭐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사용된 의미가 주변적 의미고, 사전적 의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 언어 전달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다루는 의미로 외연적 의미, 개념적 의미라고 한다. 또 기본적이고 객관적, 개념적, 외연적 의미 또는 인지적 의미, 인지적 의미까지 더해야 돼. 가는 중심적 의미.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그러니까 밑에가 되겠네. 외연적 의미, 개념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고, 밑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밑에 나온 말들 빼빼야 되네요. 그래야 이제 의미가 맞고, 사전적 의미는 뭐 이것 다 맞고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 언어 전달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다루는 의미로 외연적 의미, 개념적 의미, 인지적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뭐 얼추 맞겠네요.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철수, 집에 업수 안 되죠. 업우라고 해야 돼. 업우, 업수를 쓰면 안 됩니다. 업수. 업우. 업우도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일단 업수가 일단 틀렸다는 거. 업우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업수는 틀렸네요. 업수는 아예 검색이 안 되고, 업우는 뭐 하나로 티 나오네요. 그다음에 업수가 일단 틀렸다는 거. 결국 넘어가면 되고요.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여름 유독 날씨가 푹하다. 푹하다.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인데 여기서는 여름 날씨를 했잖아요. 근데 푹하다는 겨울 날씨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푹하다는 겨울 날씨가 좀 뜨끈뜨끈하다 이 말이고, 산소리를 잘한다. 산소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은 살아서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말 산소리. 노박이. 줄곧 오래. 웅숭 깊어서. 생각이나 뜻이 넓고 크다. 사물이 되바라지지 아니하고 깊숙하다. 웅숭 깊어서. 노박이가 으래. 줄곧 오래. 줄곧 오래고, 산소리. 할 말 다 한다는 거죠. 할 말 다 하는 거. 푹하다는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까맣다. 기본형이 까맣다. 활용할 때 히읗이 안 사라지니까 그냥 까맣니다. 그러니까 히읗이라는 거죠. 비읍이 아니라. 배품 맞고, 동그라네. 동그랗네. 둘 다 인정하네요. 조그만해, 조그맣네도 됐고, 노랗네, 노라네. 그러니까 동그라네, 조그맣네, 노랗네. 이렇게 다 인정이 된다. 까맣니다는 히읗을 살려야 된다. 히읗. 표준어. 이거를 내가 1번을 했다가 고쳤던 게 괴발 세발로 외우고 있었어요. 괴발 세발. 그러니까 괴발 세발이 틀린 말이에요. 괴발 세발이 틀린 말이고, 개발 세발이나 괴발 개발로 해요. 괴발 개발. 그러니까 세발이 아니라 괴발 개발.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둘 다 인정되고요. 힝억행. 휑한이입니다. 휑한이. 휑한이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그래서 휑억해도 뭐 괜찮다는 거죠. 애달다는 안 되고 애달프다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달프다만. 밑줄 친 어이가 잘못 쓰인 것은 나는 아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지청구를 들었다. 지청구 꾸지람이고요. 그는 다부탄. 조용하고 호젓하다. 매우 가깝게 붙어있다. 이번이 잘못 쓸 때는 다부타다. 조용히, 조용하게, 매우 가깝게 붙어있다. 왜 그렇지? 일단 지청구 꾸지람이란 거 되고, 다부탐.
간소한 여행 가방, 간소하게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유럽 여행 떠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다는 건가? 음,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옳지 않은 것은 수탁.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요. 히읗 살아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잠그다는 잠하다의 교체형이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보라랑 송골은 몽골에서 들어오네, 몽골에서. 네, 몽골에서 들어.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주격조사 가는 근대국어식이 와서 널리 쓰기 뭐 내가 뭐 이런 거죠. 주격조사 가는 17세기에 와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대국어.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위는 이중모음이었죠. 이것도 맞고요. 원래 이가 주격조사였죠. 그러니까 나란 말싸미 할 때 쌍까지 나란 말씀까지 맞고 뒤에 이가 주격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로 바뀌었죠. 3번은 방점은 소리 높낮이를 표시한 거죠. 그다음에 아래하는 33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뭐 15세기 국어에서는 이것들 에의 외위는 이중모음이었지만 현재는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중세는 단모음이 7개 아어 오우 의이 그 다음에 아래 하자 해가지고 7개고요. 현재는 10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아가 빠지고 이게 포함된 거죠. 에의 외위가 포함돼가지고 총 10개. 그래서 단모음이 이렇게 했고요. 방점은 소리 높낮이죠. 꽤 뭐 방점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있는 게 방점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 문장에 대한 설명 바른 것은 너는 청고 흥망을 안 한다 모르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바른 것은 있죠. 주어가 화자 너는 청자겠죠. 너라고 했으니까 아는가 아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럼 압니다 모릅니다. 이론도 괜찮은 것 같은데 3번에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만 쓰이는 의문형 어미가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니은다. 아, 모르느냐? 그럼 중세국어에서 니은다 같은 경우에는 2인칭인 경우에만 쓰는 의문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맞네요. 몸 좋아는 몸 좋아? 천고 아오 찬고 찬고라고 아니면 천구라고 해야 돼. 흥망 일단 여기 천고가 모음 조화는 안 지켜졌죠. 천구라고 하든가 아니면 찬고라든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은 이게 그냥 그 감으로만 따져가지고 옛날 세조 때 그때 국어는 모음 조화를 병적으로 지켰죠. 그래가지고 옛날 국어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고요. 다음에 두 의문 현상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디해, 지해, 치다. 일단 뭐 기역, 니은은 확실히 국외음하고요. 기역은 중세국어식에 나타난 국외음하, 니은이 국외음하죠. 이 모음이랑 만나가지고 그래 된 거니까 니은은 공시적 현상으로 국외음하 보여주는 거 이거는 완전히 맞고요. 기역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하가 일어난 거죠. 니은의 동화주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이다. 및, 밭, 굿, 굿, 이 모음, 국외음하의 동화주. 2번이 아니라 4번이잖아요. 일단 국외음하는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보여준 거고 중세 시기에는
국외음화가 없다고 하는데 어렵네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고.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무조건 껴있을 낀데 그때는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길 빌어야죠. 일단 오늘 한번 뭐 실험해 볼 낀데 요새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되면 컨디션이 너무 개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자면 뭐 깔끔하게 일 나느냐 해보고 그 효과가 괜찮으면 시험 전날 못 넘기고 그렇게 봐야죠. 훈민정음 옳지 않은 것은 창제일은 오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게 창제일이라 반포일입니다. 반포일. 네. 한글날은 창제일이 아니라 반포일이다. 문자 이름 책 이름 맞죠? 아주 애민 실용 정신 맞고요. 2, 3, 4가 너무 맞는 말이라 가지고 1번으로 가는 게 되는데 창제일은 반포일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글날이 창제일이 아니라 반포일이다. 그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의 순서대로 바르게 묶인 거. 하나의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그 음상을 달리하는 것을 환경에 따라서 음상을 달리하는 거. 삐리리 각 그 각각의 교체형을 이거는 이 형태인 것 같은데 이 형태 달을 이자 써가지고 이 형태 각각의 이 형태들은 상보적 봅시다. 변이은 한음소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거. 그게 변이음이고 음상이 바뀌는 거니까 교체 삼지적 상관속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을 이루는 거. 기역.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게 기역,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대립이 쌍기역이랑 기역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고. 음상을 달리했다는 말은 형태를 달리했다는 말이고, 형태를 달리한 거니까 교체가 된 거고.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형태죠. 변이음이 아니라. 한음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건 뭐. 가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째 말 같은 거 쓸 때 니은 그대로 쓰잖아요. 개나리라면 개나리로 쓰잖아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 설명을 했는데 두음법칙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에도 뭐 평공에 반응되다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뭐 니은으로 바뀌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그죠 변이음이라 하는 거죠. 그걸 변이음이라 하고 이 형태는 아예 형태가 바뀌는 거니까 교체가 맞고요. 삼지적 상관속이란 거는 뭐 기역, 쌍기역, 기역 이렇게 가는 거.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오늘 집에 있는다. 있는다는 동사로 사용되고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니은에 없는 없다가 동사처럼 활용된 경우이다.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적 성격을 모두 그는 오늘 집에 있는다. 있는다는 되는 것 같은데 없는다는 동사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죠. 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니은에 없는 원래 기본이 없다니까 없는은 4번이 틀렸네. 3번이 아니라 그럼 4번이에요.
기역, 니은, 의문형, 어미, 느냐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는 오늘 집에 있느냐? 괜찮죠. 그는 명단에 없느냐? 4번인 것 같은데 잘못 적어놓은 것 같고 일단 정답이 잘 안 나오겠지 같고 다음에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약 이것이 국보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기역은 특정 의미와 호응관계에 있다. 만약 뭐뭐라면 맞고요. 1번은 맞고 니은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준다. 당연하죠. 접속 부사니까 접속 부사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성분이 아니라 접속 부사어죠. 문장 부사가 아니라 성분 부사. 성분을 수식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사. 그러니까 매우 예쁜 꽃 했을 때 매우 이게 성분 부사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문장 부사죠. 문장 전체 구매해주고 있으니까 만약 이것이 국보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이라는 게 국보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접속 부사고요. 기역, 니은은 특정 성분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아니다. 그렇죠? 만약이 이것을 수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가 여름을 수식하진 않잖아요. 만약 같은 경우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지 특정 뭐 체언이라든가 뭐 부사라고 하면 굳이 형용사, 성용사나 같은 부사 이런 애들을 수식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아니니까. 음, 음. 그러니까 특정 성분 부사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부사, 성분 부사. 다음에 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잡히다, 먹히다, 파생어죠. 일단 피동접사 들어가 있잖아요. 피동접사 히 들어가 있으니까 파생어고요. 기역 니은의 히는 문장에서 기억을 바꿀 수 있죠.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니까. 기역과 니은의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잡히까지죠. 잡힌다, 잡히니, 뭐 아무튼 이렇게가 잡히까지 잡히. 접사까지. 그러니까 잡히까지죠. 잡먹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잡먹은 실질적 의미 나타내는 거 맞고, 품사가 다른 것. 이것, 을. 일단 뒤에 3번 조사가 없으니까 3번으로 일단 딱 봐도 이상하다 치고 3번으로 바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음, 조사 유무 확인해가지고, 조사가 있으면은 일단은 체온 종류라고 하면 되고요. 없으면은 부사, 부사 쪽으로 가면 되죠. 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부사, 저리 가다. 그러니까 부사. 단어의 쓰임이 다른 것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우리 신랑, 우리 딸.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 2번이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네요. 1, 3, 4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고 누구 엄마잖아요. 누구 엄마. 우리 부부 했는데 누구 남편이 될 순 없죠. 내 남편이지. 우리 신랑이 아니고 누구 신랑도 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넣어가지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되겠네. 누구 엄마 되고 누구 부부 좀 이상하잖아요. 누구 엄마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뭐 이거 뭐 괜찮죠. 은사님께서는 누구 부부를 초대하셨다. 이건 이상하잖아.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구분해서 되고요. 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사과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맛있는 것을 이거 의존 명사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쓰일 수 있죠. 맛있는 했어야죠. 그 중에 것을 골라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골라라 하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고 관형사는 아니에요. 관형어. 것이 뭐 많죠? 것이도 있고 것도 맛있는 것도 뭐 있고 것은 앞문장에 나온 사과를 가리키는 거죠. 맛있는 것이니까 품사로 명사로 볼 수 있죠. 의존 명사니까. 보편 의존 명사 중에 보편적 의존 명사 엔간한 조사 다 되는 거 분이 겉대바 분이 겉대바 분이 겉대바가 보편적 의존 명사고요. 주어성의 의존 명사 가가 붙는 거 지가 나위가 수가 리가 아씨 뭐 이상한데 서술성 의존 명사 뭐뭐이다 따름이다 나름이다 때문이다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부사성 의존 명사 만큼 같은 경우에는 함께 아닌데 아 그건 아니구나 목적어성 의존 명사 뭐뭐 줄을 몰랐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일단은 조사가 제한된다 했을 때 뭐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확인해 보면 되고 그다음에 밑줄친 말에 대한 분이 겉대봐 이거 뭐 생각보다 외우 읽기 좀 좋을 것 같은데 분이 겉대봐 그다음에 밑줄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우가 밥을 새우가 사과를 먹는다 재석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는 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격조사 이가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고요 이가만 주격조사고요 그래서 보조사가 아니고요 한말의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된다 2번도 괜찮지 않나 앞말에 받침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해서 그렇죠 의문론이구나 모음과 차이 의문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된다 형태론적이 아니라 의문론적 3번 을르의 경우 양성과 음성도 고려된 형태가 존재한다 양성 2번이 이 앞에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론적 이형태이다 의문론적 이형태죠 그러니까 이 기억해 주는 게 앞에 자음이 그러니까 받침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가 오거나 아니면 받침이 없어가지고 가가 오는 거는 형태론적이 아니라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거. 음, 양성과 음성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받침 유무죠. 네, 받침은 유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양성과 음성이 고려된 형태는 아니고. 딱 고딩 길다. 이거 하고 오답 노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오답 노트 계속 추가하는 게 이거 이론 쪽은 거의 이제 안 틀리거든요. 모의고사 치면 거의 안 틀리고 엔간하면 진짜 안 틀리고 외래어도 거의 안 틀리고 이러는데 이제 시 쪽에서도 막 이게 문제 자체를 많이 틀리진 않아요. 많이 틀리진 않는데 시 같은 걸 이제 계속 추가를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좀 귀찮죠.
밑줄 친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일부 명사들은 그러니까 특정 조사들만 결합하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거 맞고요. 미중류의 그리고 규정, 이기적, 이기적이다, 이기적으로 이 뭐뭐적 같은 경우에는 뭐뭐적이다, 뭐뭐로만 뭐뭐적으로만 이거 두 개만 결합이 가능하다. 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도 규정, 어학사정, 규정을 내려봅시다. 규정에 따라 규정 내에서 규정의 이거네요. 그러니까 규정은 딱히 상관없이 규정에도 불구하고도 알고 규정을 내려봅시다. 음. 동사와 형용사에 뭐 틀린 거 동사와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있죠. 뭐 피동 이디기 우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선어말 어미고요. 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 뭐뭐다 뭐뭐 이런 거니까 동사와 형용사는 가변어에 속하죠. 형태 변하니까. 동사와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하면 현재를 나타낸다. 예쁜, 멋진, 멋지다. 가다, 간다, 먹, 먹는다, 간다, 간다가 과거네요. 맛이 간다. 동사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현재형 종결어미 니은다와 결합할 수 없죠. 예쁜다 안 되잖아. 예쁜다. 멋진다. 멋진다도 안 되죠. 그래서 하면 되고요.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립다. 김소월 가는 길에 가지고 그립다 말을 할까 아니 그러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하고 뭐 이별을 앞둔 화자의 내면세계 뭐 망설임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이거 저 안타까움 조바심이 있고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해준다고 지적입니다. 까마귀가 빨리 끄지라는 거죠. 가라 끄지라.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다. 1년에서 화자의 그림 안타까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호흡 가는 게 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한 줄에서 여기는 그립다 이 한 줄에 보면 세 글자만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 줄 했는데 몇 글자를 읽어야 돼요? 12글자, 12글자 읽어야 되니까 이부터는 호흡이 빨라진다고 보면 되죠. 한 줄에 읽을 양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가마귀는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거고 사문보, 7호조의 운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문보. 그립다 한번 끊고 말을 할까 한번 끊고 한이 그리워 한번 끊고 그냥 갈까 한번 끊고 그래도 한번 끊고 다시 다 한번 이렇게 사문보 이렇게 있고요. 저산에도 끊고 가마귀 이거 좀 이상한데 무튼 뭐 얼추 맞아요. 7호죠? 글자 수가 많아지면 호흡이 빨라지죠. 7호죠. 7글자 뒤에 5글자 오는 거. 그립다 말을 할까? 이게 7. 한이 그리워. 5죠. 맞네. 이것도 7글자, 5글자. 7호제 운율 주로 이루고 있고, 적절한 거. 적동적동, 아우레비 적동, 적동세계 소리 하는 거죠. 아, 가랑가에 자른 누나는
울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게 접동새 설화라고 합니다. 접동새 설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다는 게 접동새 설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음보,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무튼 이건 좀 우기인 것 같아요.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사무부 될 것 같은데. 전통적 설화, 접동새 설화가 있으니까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불서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나라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이 참아 못이죠. 여성화자 김소월 여성 아니죠? 옛날 이게 접동새 설하고요. 누나, 그러니까 누나라는 얘기죠. 누나라고 불러보라. 누나, 남자죠. 여성 화자가 아니라. 아우레비, 오레비. 접동새, 소쪽새, 귀촉소, 자규, 두견새, 뭐 두견화, 진달래꽃 그 있고. 아우레비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오레비 그러니까 동생들에 대한 생각 말이고. 그다음에 수사법, 정강법, 점점 응? 점강법이 점점 내려가는 가 점층이 점점 세지는 건가? 큰일 났다, 헷갈린다. 점점 층을 쌓는다. 점강법은 점점 약해지는 거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고, 잎을 보자. 이게 내려가는 거고, 또 짚어. 언어 배열 순서 바꾸는 거.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게 바꿨으니까 그런 거고. 서리법은 이건 질문 형식 답정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환기시키. 도노법.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이게 도노법이란 거고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한 대답을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 그립다 말을 할까 해서 이 대답이 없어지면 서리법이 되겠네요. 다음에 문학의 감상 방법. 음 이거 절대론이죠.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반영론은 시대사회 반영론 해가지고 시대상 하는 거고 표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에 대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작가가 뭐 몇십 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 뭐고 이북에 작가가 이북에 이제 가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표현론이고 절대로는 그냥 작품 보죠. 작품 분석하는 거죠. 작품 분석하는 거고 효용론 독자죠. 독자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독자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이게 효용론. 근데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정 교술 4개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누는 거는 서정, 서사, 극 이렇게 나눴거든요. 문학의 갈래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포함되게 교술이란 걸 딱 추가해가지고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정 갈래 예로 향가와 고려가요를 들 수 있다고 하고요. 서사 갈래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술 갈래는 사분이죠. 사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고, 뭐 극갈래는 첨예한 갈등 그렸고, 추론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있다. 나는 대체로 너를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음, A했고, B했고, 뭐, 그러니까 C다. 일단 2번, 3번은 확실히 두 개 똑같거든요. 4번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추론,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변증법, 연역 추론이 3단 논법, 전제가 참이면 의제도 참이다. 연역 추론이고, 전제가 참이면 의제도 참이는 거. 귀납 추론은 사례를 들어서 공통점을 잡고, 그래서 일반화를 하는 거고. 이거 4번도 좀 이상하지 않나? 2번, 3번은 되게 확실하게 이제 연역 추론 쪽이겠죠. 김 씨한테 투표를 더 많이 했다. 그러므로 김 씨가 이길 것이다. 이거. 철수는 김밥 라면 순대 떡볶이를 먹고 순대에서 걸렸다. 영희는 김밥 라면 순대 튀김 먹고 걸렸다. 그러니까 김밥 라면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라톤과 같다. 힘을 들지만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인생의 산도 그러니까 따라서란 말을 써놨으면 4번 안 했을 낀데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정론 내고 반대론 한 다음에 결론 내리는 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럼 반대. 나는 대체적으로 너를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변증법. 4번 유비출이죠. 유추는 귀납추론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2번, 3번도 귀납추론이겠네. 전제가 참이 아니라, 그럼 이게 사례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이렇게 했다. 여기는 사례는 김밥, 라면, 순대, 떡볶이를 먹었다. 이게 사례라는 거. 하... 토의와 토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했어. 토의는 각 주체가 선해답을 가지고 1번인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잖아요. 찬성 반대로 나뉘는 건데 내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론은 해답을 미리 갖고 있죠. 네, 나는 찬성이다 라는 해답을 갖고 있고 반대쪽은 나는 반대라는 해답을 갖고 있고 선해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토론은 토의가 토의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뭐 청년 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딱 던져놓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자기 의견들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1번 틀렸어. 토의는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토론은 비교적 엄격한 규칙에 진행된다. 100분 토론 생각하면 되고 100분 토론 시간 정확하게 재잖아요. 시간 얼마 정확하게 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2번도 맞고요. 토의는 문제 해결적 사고가 요구되고 토론에서는 비판적 사고 이것도 맞고 네, 4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래서 해답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해당하기 때문에 토론 찬성이냐 반대냐는 해답을 갖고 있죠. 음, 토론의 논제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3번인 것 같긴 한데 가치 논제, 관점이나 시각을 달리하는 논제고 정책 논제, 구체적인 사안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답 4번이가
정답을 안 적어놓고 있으니까 정답 3번?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놨지만. 다음 주에 한 바퀴 다 돌겠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거 하고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음, 내용 생성하기, 계획하기가 주제 설정이고, 내용 생성하기, 재료의 수집과 선택, 내용 조직하기, 구상하고 개요 작성하고, 표현하기가 지필이고, 되고 있고, 그러면 재료의 수집과 선택. 4번이죠. 4번 태고인가? 태고인 같은데. 지필 단계고. 생성한 내용을 확인한다. 재료의 선택이고, 조정화와 구체화, 내용 생성, 세부 내용을 생성, 그냥 뭐 생성이니까 내용 생성하기고, 적절한 어휘와 수사법을 정하는 게 이제 글을 쓰면서 적절한 어휘와 이걸 하니까 지필. 기업과 니은의 설명 방법을 적절한 문학의 장르는 시, 소설, 수필, 뭐 등이 있고, 어, 문학의 장르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분류, 구분, 분류. 분류는 하나로 묶는 거고. 그러면 위에 게 나누는 게 구분이고, 나눌 분자니까. 구분이고, 분류는 하나로 묶는 거. 그러니까 향가, 소교, 조선의 시조를 전부 서정시라는 거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분류고요. 구분은 나누는 거.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거네요. 일단은 뭐, 우린 여기까지 합시다.